자, 이어서 두 번째 사건도 짚어보죠. 예, 40년 넘게 돌보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덤에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다는 날벼락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 남의 사유지까지 들어와서 무덤을 훼손한 건데요. 제보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들어가거든요. 9월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산소를 못 찾겠는 거예요. 산소의 그 대지의 한 절반 정도를 포크레인으로 다 파가지고 호수처럼 그렇게 웅덩이가 져 있더라고요. 이 산소가 외가산소인데 아버지가 저희한테 너희 형제가 이건 엄마를 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성묘하고 산에도 빠진 적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좀 이 공사를 어디서 했는지 수동을 좀 해봐라. 강릉시청 녹지과에서 공사를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남의 묘지를 훼손한 게 시청이네요. 전 네.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자, 방금 사진 보셨겠지만 이 제보자 할머니, 할아버지 묘지 얼마나 심하게 훼손됐는지 저희가 비포 앤 애프터 사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지금 이게 이제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 사진입니다. 네. 약간 이 황량해 보이는 건 이때 강릉 산불이 난 직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타긴 했지만 관리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와, 이것만 봐서는 이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묘소다라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야산의 물웅덩이 같은 네.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잘 관리돼 있던 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가 지금 보신 것처럼 컨테이너 상자까지 들어서고 무슨 공사판처럼 된 겁니다. 위성 사진으로 봐도 자, 좌측이 2022년 과거 산소 위치인데 나무하고 풀이 잔뜩 이게 우거져 있죠. 근데 네. 2025년 작년에 찍힌 사진을 보면 그냥 공사장처럼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공사장 한가운데 묘가 서 있는 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의 모습인 거죠.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네. 네. 자, 남의 묘소를 공사장으로 만든 건데, 아니 이게 보니까 하루 이틀 새에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제보자는 누구에게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벌어지게 된 일인가요? 그 이제 앞서 들으셨던 대로 제보자가 지금 베트남에서 이제 5년째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명절이 되면은 꼬박꼬박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끝까지 모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오는 한 58년 된 소유에 되는 땅인데 무엇보다도 이 땅에 외가댁 이 산소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더 지극정성으로 이제 살펴봤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작년 9월에 명절을 맞아가지고 벌초를 하러 갔었는데 네. 저는 이제 사달이 나 있었고 아하.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성묘도 못하고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공사를 했던 곳이 강릉시청 녹지과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님, 뭐 시청에서 했다니까 뭔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시청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 시청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2023년도 4월 달에 강원도 강릉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때 이 제보자의 소유 토지 인근에도 이 화재 피해가 굉장히 크게 있었던 모양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흙을 운반할 그리고 임시 진입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임시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도로가 이 토지 소유자의 땅 위를 지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같이 흙을 퍼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묘소 인근의 지형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게 시청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할 공사였긴 한데.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시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공사였는데요. 문제는 이 토지가 사유지였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자에게는 어떠한 통지나 뭐 안내나 뭐 공문 같은 것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청 측에다가 제보자가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이 당시에는 강릉시 소유 땅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강릉시청에서 소방서가 범인이다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시청에서는 저 물웅덩이를 만든 거는 이제 소방서였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정작 소방서에서는 그 이후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뭐 일단은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릉시장의 해명을 사실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도 믿지 않는 게 뭔가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지점이 몇 가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네. 가장 먼저 이 땅에 왜 공사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했을 때 시청 측에서는 처음에 강릉시 소유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보자가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땅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만 봐도 이제 누구 땅인지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연락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해외에 있으니까 지금 주소지를 이제 누나집 주소지를 해놨는데 그러면 공문만 보냈으면은 즉시 연락이 닿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소 훼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산소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변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소방서 핑계도 대고 뭐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된 채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자, 최 변호사님, 제가 듣기로 제보자가 어쨌든 해야 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복구만 해주면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릉시청은 그마저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제보자의 토지를 만약에 훼손하였다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이제 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제보자가 이 훼손된 산소를 처음에는 복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요. 네. 그러자 보고 후 논의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답변을 미루다가 그렇다면은 이 산소 주변에 물이 고일 수 있으니까 좀 이걸 해결해달라라고 하자 이제 배수로 시설을 개선을 해주겠다라고 답변 정도는 받았다고 합니다. 배수로 정도 해주겠다. 예. 뭐 이런 얘기네요. 참 황당합니다. 자, 처음부터 절차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여기까지 갈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제보자가 겪은 걸 그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시청에 했다라고 겪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분노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때 당시엔 글쎄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공익을 위한 거니까 이미 길도 내고 다 훼손을 했으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산소니까 이것만 복원을 해라. 근데 연락이 계속 없더라고요. 연락이 계속 없고 그 당일까지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감정이 상했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일부러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밤을 새가지고 비행기에서 한 잠도 못 잤거든요. 급한 게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펜스 친다고 3월 달에 아침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한테 부탁하기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 안 있다가 그 경포에서 유채꽃 축제를 한대요. 거기다가 흙을 날라야 된대요. 자, 잘못은 시청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제보자가 똥개 훈련을 한 꼴이다라면서 분노를 한 상황인데요. 이 일 때문에 여러 번 한국을 오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이미 뭐 여러 차례 이제 한국을 오고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다 보니까 뭐 형제가 있지만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9월에 이런 상황이 있음을 이제 확인을 했고 11월에 시청 관계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항의를 하면서 산소 복구를 전제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때 시청 측에서는 좀 묵묵부답으로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시청 측에서는 자신들의 시간에 맞춰서 와라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다라고 하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뭐 보상이나 복구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가 또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보자가 일단은 펜스를 설치를 해서 공사는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오고 가는 그런 항공 비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펜스를 설치하고 이런 측량을 하는 비용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보자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보자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강릉시청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몰랐죠. 제가 또 급하게 또 저기 근데 또 조사를 써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갔죠. 정비 같은 거는 저희가 충분히 드리겠다. 그리고 분묘나 이제 토지 같은 것도 이제 보상을 원하시면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보상 수행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제 이거 쓰고 또 저희 그 산 자체가 송토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제 그 난데도 쓰고 이제 썼죠. 그날 하루 이제 나가는 건데 이제 그때 그분이 이제 그걸 보신 거죠. 하루 나갔는데 그걸 봤다라는 표현이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쨌든 남의 땅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특히 제보자는 지금 외국에 있는데 그냥 뭐 고쳐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최우선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 네. 증거 확보입니다. 네. 이 현재 토지 상태가 어떤지를 기회가 되실 때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시청이 갖고 있는 이제 공사 관계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유지 훼손이 계속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처분 같은 것을 통해서 네. 그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제보자가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매년 와서 산소를 돌보고 성묘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장마가 몇 달 있으면 오잖아요. 시청이 안 해주면은 본인이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보자 계획은 어떤가요? 예, 제보자 입장에서도 이 점이 가장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장마가 오면은 지형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몰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장이나 화장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보자는 보상보다는 이런 시청의 행태를 조금 알리고자 우리 뉴스헌터스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릴 답답합니다. 때부터 지켜온 무덤, 주변이 훼손되고도 더욱이 이장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공익적인 일일수록 더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했어야 할 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라도 사후 약방문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